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강성 애플가로요. 애플 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아이패드를 구매를 했죠. 제가 2007년도에 잡스가 아이폰 발표를 하고 2008년도에 3G를 발표를 한 이후에는 거의 10년 동안 강성 애플가로 살아왔는데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그렇다고 애플 제품이 싫었던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핸드폰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갤럭시고 와이프는 이제 앱등이니까 아이폰을 썼는데 그러면 아이폰 달라고 해서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은 좋아했는데 회사가 싫어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좀 덜 미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리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가 왜 그렇게 애플 싫어하게 됐냐. 첫 번째 계기는 그 와이프가 사용하던 아이폰 3G가 한번 배터리가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실제 저희 와이프가 그때 촬영한 사진이고 2012년 10월 정도에 폭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사용을 하던 때는 아니었고요. 그냥 그 다음 핸드폰 쓰고 있어가지고 쟤는 이렇게 집에 놔두고 사전이라든지 이런 어플 이용하는 용도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출 갔다 오니까 이렇게 배터리가 펑 하고 터져서 약간 집안에 좀 탄내가 나고 이렇게 벌어져 있던 거예요. 당시에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애플 코리아 대응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객님 그러시군요. 안타깝네요. 그런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어떤 답변의 취지였거든요. 이 뭔 개소리야! 그때부터 일단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내가 이런 놈들 제품을 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이프도 굉장한 앱등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아이폰을 안 쓰고 갤럭시 노트1을 샀었어요. 지금은 다시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싫어했던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애플의 어떤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좀 싫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액세서리 장사를 지나치게 심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애플 제품은 곁다리로 뭐 맥이라든지 패드라든지 이런 다른 제품을 꼭 애플 제품을 사야만 하나의 제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려면은 반드시 다른 애플 제품을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애플 제품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뭐 활용되는 서비스가 많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회사 제품을 사야 되는, 그래서 한번 물건을 사면 계속 거기에 종속이 돼가지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뭐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LG 노트북을 샀는데 관련된 다른 액세서리나 뭐 마우스나 키보드나 노트북을 반드시 LG 거를 사야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애플은 딱 그 짝이거든요. 그리고 애플 관련된 액세서리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가지고 예전에 그 오핀인지 뭔지 이런 충전기를 아이폰 라이트닝을 바꿔주는 그 젠더를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가격이 거의 한 3만원 되더라고요. 요만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예전 일인데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또 사적으로 애플 유저들의 지나친 오버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핸드폰 사용하면서 마치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뭐 감성이 어쩌고 막 이게 뭐 어떻게 뭐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좀 꼴보기가 싫었거든요. 아니 핸드폰이 그냥 핸드폰이지 뭘 저렇게 오버를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사족이긴 하지만 애플 제품을 싫어하는데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게 이제 아이폰 11 프로를 기점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애플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일단 너무 못생겼어요. 꼭 디자인 때문은 아니더라도 아이폰 유저들도 이제는 약간 욕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뭐 애플 부들부들 하면서. 근데 이제 편하니까 애플 제품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편한 면이 있으니까 애플 유저들도 더 이상은 막 애플을 써야만 어떤 막 대단한 뭐 진리를 추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계기가 됐던 게 삼성에서 제가 갤럭시 S10 5G 모델을 샀는데 이놈이 이게 SD카드를 빼버렸더라고요. 갤10 다른 모든 모델은 SD카드 삽입이 되는데 하필 제가 샀던 5G 모델만 SD카드가 삽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폰 사용하지 않았던 가장 메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SD카드가 없다는 거, SD카드를 삽입할 수 없다는 거
거 때문이어서 단말기를 좀 높은 용량을 사려면 비싼 돈을 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싫어했던 건데 이제 뭐 삼성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뒤돌아보면은 삼성이랑 애플이 서로 엄청 뭐 욕하고 까면서 점점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삼성 제품은 배터리가 탈착이 되고 애플은 안 되는데 지금은 둘 다 안 되고, 또 옛날에는 삼성 핸드폰 너무 크다, 잡스가 살아있을 때는 핸드폰이 뭐 요만해야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폰도 막 무식하게 크고 디자인도 그렇게 썩 예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단말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에서만 차이가 남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게 되었잖아요. 당연히 저는 맥을 살 생각을 1도 하지 않았고 윈도우 노트북을 제일 좋다는 델 XPX 9570 모델 하나 샀는데 이게 어도비 프리미어를 쓰면서 제가 지금 온갖 고초를 겪고 있거든요. 너무 이 어도비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개판이라서 뭐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긴 한데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면 좋겠죠. 사양을 딱 갖춰가지고. 그런데 제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노트북을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노트북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서 노트북을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다는 델을 사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럴 바에는 아이맥을 사가지고 파이널 컷을 쓰면 좋지 않을까. 내가 작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걸 할 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델을 쓰고 아이맥을 사서 집에 박아두고 오로지 파이널 컷을 쓰는, 파이널 컷을 써서 영상 편집하는 용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헛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만 봐도 애플이란 회사가 더 이상 단말기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회사 같아요. 왜냐면 애플도 싫지만은 어도비는 더 싫거든요. 아무튼 애플은 더 이상 단말기를 판매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어떤 그 증오심은 애플의 단말기 장사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애플에서 더 이상 단말기에서는 그 어떤 혁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사골이 괜히 사골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도 아이패드 살 때 보니까 사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컴퓨터 팔던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플의 매출에서 이 맥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죠. 뭐 맥프로니 맥북이니 뭐 아이맥이니 해도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맥에 기대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만 보면은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은 2004년 전까지는 거의 컴퓨터 팔던 회사였고요. 그 다음번에 이렇게 잠깐 아이팟이라는,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이팟 팔았었는데. Buy it, use it, break it, fix it, trash it, change it, melt, upgrade it, charge it, point it, zoom it, press it, snap it, work it, quick erase it. Technologic. 옛날에 이거 필수 아이템이었죠. 아무튼 요게 잠깐 팔다가 본격적으로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핸드폰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팔아가지고 지금의 애플이 된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핸드폰을 팔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앞으로는 핸드폰 판매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 성장률 보시면은 애플이 아이폰 출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2016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좀 회복하다가 또 19년에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뒤로는 예상치인데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치인데 제 생각에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진 않고 마이너스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는 핸드폰 장사가 잘 안 돼서겠죠.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게 중국 시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커요. 이 중국 시장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여기도 그렇고, 앞으로 이게 호전될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 중국하고는 계속 무역 갈등을 할 것 같고, 경제가 이렇게 수출 위주가 아니라 이렇게 경제가 블록화되는 현상이 가중화될 것 같아서 애플로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의 영향도 크겠지만 이 글로벌 스마트폰 추이를 보면요, 2018년도 이후에는 이게 막 삐리삐리해요.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이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2018년도 밑에는 여기 0선 밑에서 성장률이 놀고 있죠. 한마디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애플이 스마트폰 사용 인구의 증가를 선두에서 견인을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인구를 더 늘리기가 어려워요. 글로벌적으로 이미 거의 대부분의 유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 2개, 3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씩 사용하는데 더 늘리기가 힘듭니다. 이건 삼성전자도 똑같은 고민일 텐데 스마트폰 팔아서는 앞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장률이라는 게 심장박동과 같은 거라서 이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기업이 살아있을 수 있지, 성장이 멈추면은 판매량이 유지가 되더라도 이게 곤두박질 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유지가 돼요. 성장을 하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사용하는 가전제품 있잖아요. 뭐 TV나 냉장고 이런 거 다 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파는 회사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1위 하고 있는 LG전자는 지금 짱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가 못하죠. 차를 계속 팔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성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애플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서비스 분야입니다. 서비스 분야 보시면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앞에도 그렇고요. 한 번도 지금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쭉 올라갑니다. 쿼터별로는 뭐 있겠지만 연도별로 보면은 정말 쭉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이거 예상치인 것 같은데 2019년도 4쿼터에 보면은 서비스 비중이 20% 될 거다. 굉장히 상당하죠. 아이폰이 과반이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기 성장률도 보면은 22%, 뭐 30 몇 프로, 17%, 19% 이렇게 돼가지고 애플 뭐 0 밑에서 놀고 있는 거랑 다르게 이 서비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올해 2분기 실적 보니까 아마 거의 한 13.9조 원인가 해가지고 거의 1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굉장히 높은 매출의 규모입니다. 애플제 서비스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없어요. 다만 그 서비스의 매출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앱팔아서 앱스토어에서 매출인 거죠. 이게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삐리삐리해요. 뮤직 이것도 약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라이센싱이 조금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비중이 이 앱스토어에서 애플 파는 게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애플 TV인데, 앞으로는 뭐 애플 TV를 해가지고 뭐 넷플릭스랑 경쟁을 하고 뭐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애플 TV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디즈니나 뭐 아니면 넷플릭스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잘 될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애플이 망하진 않겠죠. 왜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일정 부분은 단말기를 써야 되니까, 그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판매하고 있는 단말기를 사야 되니까, 사기는 살 테니까 애플이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할 거예요. 다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 지금 막 구글이나 이런 데는 막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 만약에 그걸 못 따라가고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언제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남아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기업을 내가 굳이 미워해야 되나? 미워하는 것도 약간 관심의 일종이라서 이게 막 잘 나가고 이래야 얄밉고 그렇지, 얘가 막 잘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괜시리 좀 마음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제가 미워했던 게 약간 스티브 잡스 막 좀 치사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팀 쿡은 응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밉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 공장, 애플 공장 중국에 되게 많은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 무역 규제 하면은 애플 제품도 미국 넘어올 때 그 규제를 당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니까 트럼프가 트윗을 날린 적이 있어요. 네가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면은 관세를 물지 않으면서도 텍스를 거의 제로까지 갈 수 있는 이지 솔루션이 있다. 그게 바로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뭐 이런 건데,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걸 보니까 팀쿡도 불쌍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밉지가 않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파이널 컷 하나 쓰자고 아이맥을 사야 되나, 진짜 단말기는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내가 그 거금을 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도움은 안 됐을 것 같다, 그냥 재미가 있었다면,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